안녕하세요. 골라TV 김홍민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입니다. 네, 유니캐스트가 그때 그 그로스 리서치에서 보고서 쓰고 그때 보도가 나왔거든요, 뉴스가. 주가가 엄청난 반응이 나타났었어요. 맞습니다. 우연인가요? 굉장한 우연이고요. 네. 저도 뭐 사실은 보고서 발간하지만 뭐 주가 오를지 뭐 반응이 있을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네, 다 모릅니다. 네. 그날 저도 사실은 뭐 이제 발간한 날부터 방송을 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상한가 간 건 못 봤습니다. 종가 끝나고 이제 봤고, 네. 그래서 시장에서 누군가 보고서 보고 샀다는 거니까 네. 기분이 사실 좋죠. 먼저 기업 개요인데요. 일단은 요 제가 기업 개요 설명드리고 뒤에 이제 이 반도체 유통 시장도 간단히 설명드릴 네네. 건데 요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구조가 비슷하니까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은 유사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 기업들은 이제 구조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니캐스트를 비롯해서 반도체 유통 쪽에 있는 기업들을 좀 한꺼번에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유통 쪽이라면 또 메커스나 미래반도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것과 그렇죠. 비슷한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동종 아니고 유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네. 중심으로 이제 기술 영업 또는 이제 단순하게는 이제 유통 이렇게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동사가 93년도 설립됐잖아요. 30년 동안 딱 요거 한 개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아. 단일 사업인데도 매출이익을 계속 지금 키워오고 있다. 네, 그것도 제가 뒤에 왜 그런지 이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요 시장에서 칩 제조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직접 칩을 만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직접 또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가 한 64% 정도이고 반도체 유통회사가 유통하는 경우가 한 36%. 그래서 지금 요 비율이 대략 한 6대 4 정도 비율인데 네. 최근 반도체 유통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 이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화웨이 그 최신 스마트폰에 네. SK 하이닉스 그렇죠. 들어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그 못 들어가게 막았어도 이게 왜 들어가냐 그랬잖아요. 직납을 한 게 아니라 유통을 그렇죠. 통해서 돌아 들어갔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 유통회사를 통해 들어간 건데 네. 그 괜히 그냥 SK 하이닉스 칩 나왔다고 SK 그렇죠. 하이닉스한테 계속 추궁했잖아요. 네네. 네,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반도체 유통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 이 프랜차이즈 디스트리뷰터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가 여기 해당되는데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유명 칩 제조사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인텔 뭐 그 다음에 르네사스 AMD 뭐.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만든다. 근데 이 스펙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통업체들이 야 이번에 너네가 만드는 이 제품에는 이 칩을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라고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술 영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판매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온라인 카탈로그 말 그대로 온라인에 카탈로그 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량 판매하는 이런 유통이 있고 샘플만 대행하는 기업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칩 제조사들이 만든 것 네. 샘플만 가져와 가지고 공급을 또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있고 뭐 테스트용 제품 만들 때 그렇죠. 쓰는 뭐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게 아닐까라고 생각 드는데 아, 재고. 네. 제조사에서 판매하고 남은 칩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저기 업계 표현으로 떨이라고 하죠. 떨이. 네. 그래서 세컨더리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2차 시장에서 재고 청산 개념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아다가 싸게 파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유통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요 프랜차이즈 디스트리뷰터. 이게 유니캐스트가 하는. 그렇죠. 네. 웬만한 유통업자들은 다 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니캐스트는 이 칩 제조사와 한 건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완제품 업체들에게 이제 실제로 파는 거죠. 뭐 스마트폰, 뭐 자동차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유니캐스트 본업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업, 단일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는 이렇게 비슷한 기업들이 있는데 앞서 우리 김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커스, 미래반도체, 유니트론텍인데 각각의 특징이 좀 다 달라요. 뭐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인데 주로 이제 삼성 쪽 네. 요거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건 그나마 유니트론텍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체로 요 기업들 실적이 다 좋아요. 우량 기업들이죠. 우량 기업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요새 핫하게 뜨고 있는 온디바이스 AI나 AI 관련돼서 반도체 뭐 공급이 많아진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요 기업들이 돈을 법니다. 결국 유통이니까 뭐 따로 설비나 투자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그 업황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얘들은 그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업들이잖아요. 사실 이 업체들이 실질적인 수혜주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앞단에 있는 칩리스나 팬리스 업체들 주가가 엄청 올라가 있죠. 네. 그들은 기술은 있지만 실제 돈 벌기 좀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설계 자산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뭐 로열티나 라이센스 매출이다 보니까 네. 규모도 작고 이익 내기는 더 어렵죠. 근데 또 인력은 다 고급 인력이라 인건비 많이 나가잖아요. PR로 보면은 이런 기술 있는 기업들이 더 밸류를 더 쳐주지 이런 네. 유통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밸류를 좀 못 받는 측면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기업들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네. 실제 이 기업들의 밸류가 전통적으로 한 PER 5배, 6배라고 그렇죠. 합니다. 네. 완전히 수익성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제 사실 요새 뜨고 있는 AI 이런 수혜주는 네. 이런 기업들이다. 제가 사실 그걸 포커스 두고 이 종목을 썼던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유통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통 쪽이 밸류가 좀 낮는데 보통 다른 쪽은 사실 유통이 더 높은 밸류 받잖아요. 소매 판매 이런 쪽이. 네. 좀 이쪽은 좀 이상해요. 네. 기술력이 뭐 없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은 이 기술 영업하는 분들도 이 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유니캐스트만 하더라도 인력 구조가 되게 독특합니다. 네. 이 조직이 칩 메이커 사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텔 팀이 따로 있고 퀄컴 팀, 인피니온 팀 이런 식으로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텔에 그 수많은 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기술 영업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력이 상당히 좋겠죠. 이게 장점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뭐냐면 조직이 많잖아요. 인건비가 좀 높긴 해요. 그래서 고정비가 높은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출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 고정비를 잘 커버했던 거죠. 워낙 그래서 수익이 네. 좋았던 겁니다. 기술적으로 좀 난해하다 보니까 좀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실제로 인력을 어떻게 수급받냐면 인텔에 있던 분들, 퀄컴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네트워크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칩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영업 활동을 실제로 하면서 소개, 기술 영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전방 시장으로 볼 때 지금 제일 좋은 게 자동차 쪽입니다. 지금 유니캐스트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가 자동차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최근 역시 핫한 AI 네. 이쪽 지금 매출이 꽤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작년 10월 26일 엣지 AI 로보틱스를 위한 엔비디아의 제슨 모듈 요거는 좀 내용이 어려운데요. 네. 개발자분들이 쓰시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공급하는 계약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계속 받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엣지 AI라는 회사한테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판매한 거죠. 자, 결국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적인데요. 22년도에 409억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3년도는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약간 꺾였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잘 나왔고 올해는 매출은 느는데 제가 일단은 이익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분명히 증가한다라고 잡긴 했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 아마 이거보다 더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환율 때문이에요. 아. 동사도 80%가 수출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올해 뭐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환율 하락에 따른 이익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매출도 그렇고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습니다. 그럼 뭔가 딴에는 뭐 환율이 영향 안 끼치나요? 다 뭐 인텔, 퀄컴이면 다 네네네. 수입해 오는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올라갈 때는 그대로 그 비율만큼 증가하고 떨어질 때 그대로 비례해서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환율 사실 영향에 따른 그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환율 높을 때 매출도 잘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매출액을 다소 보수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익은 전년 대비 올해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니캐스트 소개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이재무 대표 모시고 새로운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